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은퇴자산에 올레드 포트폴리오 추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하고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은퇴계좌에 올레드 포트폴리오 추가하고 백테스트 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자산 배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이 있고요. 이걸 살펴보고 난 후에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올레드 포트폴리오도 짜보고 백테스트 해보고요. 제가 이제 52세 은퇴하기 이제 은퇴 준비나 은퇴 자산 형성 이제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그간 보면 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성장주 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그 뭐 20대, 30대 포트폴리오죠, 그죠? 그래서 채널에서 채널명하고 제 은퇴 자산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비판하는 댓글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은퇴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에는 뭐 이렇게 영구 포트폴리오, 뭐 올레드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는데 자산 배분 관련해서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죠, 그죠? 강황국 님도 있고 김단태 님도 있고 그리고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 뭐 김성일 님도 있고 시스트레이더 79 그 의사죠, 그죠? 그분 얼굴은 안 알려져 있지만 그분도 있고 그 중에 제가 그 중에 그간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괜찮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산 배분 첫 번째 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거의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 포트폴리오하고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영구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분의 1씩 배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올레드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레이 달리오가 개발했죠, 그죠? 자산을 주식, 채권, 금, 상품 해서 30대 55대 7.5, 7.5 해서 배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앞에 정적 자산 배분을 이렇게 비율을 정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리밸런싱을 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인 반면에 동적 자산 배분은 매월 각 자산별 모멘텀 스코어를 곱해서 매월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예. 모멘텀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최근 12개월에 이제 모멘텀 스코어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각 월별로 이렇게 수익이 상승하면 1점이고 수익이 0 이하면 0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30%인데 주식 비중이 30%인데 6개월은 상승하고 6개월은 하락했다 그러면 6점이 되고요. 이걸 12로 나누게 되면 12분의 6이니까 0.5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모멘텀 스코어는 0.5가 되고 주식을 30%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멘텀 스코어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15%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을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모멘텀 스코어를 곱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그죠? 매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올레드 포트폴리오 예시를 볼게요.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주식을 한 35%, 원자재를 한 15%, 채권을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채권 50%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주식은 뭐 S&P 500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VT, 그 다음에 원자재는 커머디티 투자하는 DBC나 금에 투자하는 GLD, 채권은 20년 이상 장기채 TLT, 7에서 10년 중기채 IEF 뭐 이렇게 전략 포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만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미국 S&P 500에 선진국, 신흥국 같이 해서 주식을 36%, 원자재는 동일하고요. 채권도 두 개만 가져가기는 심심하다 그러면 장기채, 물가연동채, 회사채, 신흥국 채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뭐 영구 포트폴리오하고 올레드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결과를 볼게요. 백테스트는 이게 우리가 짠 전략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거든요. 영구 포트폴리오 4분의 1씩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분의 1씩 투자했을 때 보면 세 가지를 볼게요. S&P 500에만 투자했을 때 영구 포트폴리오를 정적으로 그냥 한번 투자하고 놔둘 때, 그 다음에 매월 리밸런싱 하는 동적 전략을 구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S&P 500 대비
S&P 500이 빨간색이거든요. 동적, 정적이 보면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 적게 오르죠. 그죠?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도 보면 동적이든 정적이든 S&P 500 대비 적게 빠지고 적게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동적, 정적 중에서는 동적이 보면 떨어질 때 까만색이거든요. 동적 전략이. 떨어질 때 적게 빠지고 오를 때도 적게 오르죠. 그죠? 더 좀 안정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올레드 포트폴리오. 주식, 중기채, 장기채, 금, 상품 이런 비율로 투자했을 때 여기 동일하죠. 그죠? 올레드도 S&P 500 대비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적게 오릅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이나믹 동적하고 정적 비교해 보시면 동적인 게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적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 떨어지는지 뒤에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앞에서 테스트 해본 거. 동적 전략이든 정적 전략이든 CAGR,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연복리 수익률은 7% 초반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폭락 시기에 동적 자산 배분은 방어를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서 앞에 그 데이터를 보면 영구든 뭐 올레드든 상관없이 동적 전략이 빠질 때 MDD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거든요. 마이너스 7%대 하락한 반면에 정적 자산 배분은 마이너스 13%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동적은 적게 빠지는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걸 매월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 차이 나는 만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수료 부담 한 0.2% 수준이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분은 이제 관리하기 귀찮죠, 그죠? 그리고 관리할 때 뭐 손절한 느낌이 드니까 정적 방식으로 할지 동적 방식으로 할지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정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시스트레이드 79님 카페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자산 배분 백테스트 두 번째로 100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왔냐? 자산 배분 전략 100년 테스트 결과 시스트레이드 79님이 네이버 카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장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직을 한 5개로 꾸며가지고 올레드, 정적 올레드, 동적 올레드, 주식 채권, 정적, 동적, 동적, 정적, 그 다음 현금까지 해서 주식 채권 1대 1대 1로 해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볼게요. 자, 딱 봅니다. 5가지. 녹색이 주식 채권 1대 1로 50대 50 한 거거든요. 수익률이 제일 좋죠, 그죠? 주식 채권 1대 1로 한 게 CAGR 연복리 수익률은 제일 좋은데 빠질 때 MDD는 어떻습니까? 가장 나쁘죠, 그죠? 하락할 땐 폭락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오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지만 한 7%대 오르지만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는 게 가장 좀 노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안정적이잖아요. 동적 올레드는 보면 MDD가 마이너스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익률하고 MDD하고 이게 얼마나 괜찮느냐? 이거는 이제 CAGR 나누기 MDD를 해서 값이 큰 놈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적 올레드가 CAGR 나누기 MDD를 하면 0.63으로 가장 값이 좋습니다. 동적 올레드가 어딥니까? 빨간색이죠, 그죠? 요 놈입니다, 요 놈. 뭐 상승률 기울기는 이제 완만하지만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자산이 급변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이제 동적 올레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백테스트 결과. 각 전략의 CAGR, MDD를 비교해보면 CAGR은 연복리 수익률은 정적 방식이 높고 MDD는 동적 방식이 좋다. 빨간색만 볼게요. 그리고 CAGR 나누기 MDD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략은 동적 올레드고 CAGR은 7.2%면서 100년 동안에 MDD가 마이너스 11.4%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게 100년 동안에 11.4%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백테스트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해보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백테스트 결과보다 더 암울할 때가 더 나쁘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비교해보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동적 자산 배분이 이제 방어는 잘하지만 시장이 급등할 때는 이게 정적 자산 배분보다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해 볼게요. 자, 정적 자산 배분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투자 과정에서 한 20, 30% 손실 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견뎌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투자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거야. 이거는 본인 희망사항이고요.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에 이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MDD는 작지만 반등을 할 때, V자 반등할 때는 이제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실제 체감하는 투자의 CAGR이나 MDD는 백테스팅 수치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선택한 전략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만의 이제 동적 올레드 포트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성장주만 이제 몰빵한 상태고요. 이건 은퇴자산으로 은퇴포트로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늘리려고 S&P 500 VO하고 한주 뭐 SCHD, SPYD 한 두 주씩 사봤거든요. 근데 이걸 늘려가려고 했는데 초기 계획은 이제 내년부터는 은퇴 시점까지 S&P 500하고 배당주를 늘려가기로 했는데 더 안정적으로 동적 올레드 계좌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성장중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이제 추가 수입이나 추가로 이렇게 돈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동적 올레드로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저는 주식 40%, 대체 자산 10%, 채권 40%, 고정배당 우선주, 은행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한 5% 주고 발행한 채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은 뭐인데 이렇게 구성할 거고요. 주식 40%는 이렇게 구성. 대체 자산 10%는 상품하고 금, 비트코인까지. 채권은 장기채, 20년 이상 장기채, 물가연동채. 물가연동채는 팁으로 하다가 SCHP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SCHP로 할 겁니다. 그리고 고동배당 우선주는 모아놓은 거 PFF. 그리고 여기서 모멘텀 외에 이제 남는 현금 보유는 이제 현금 대신에 단기채, 미국 단기채 SHY로 할 거고요. 정적 비중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동적 비중은 12개월 모멘텀 수치를 곱하잖아요. 현재 기준 해보니까 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12개월로 해서 이제 곱해도 되고요. 1년이 52주니까 52주 전체에서 매주별로 얼마가 변동했냐 이렇게 52주 기준으로 뭐 부진하신 분은 그렇게 곱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이게 한 46% 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제 53% 정도 되네요. 자,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동적 올레드 포트 이렇게 10개 아까 있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한 두 개만 볼게요. 제가 왜 스파이를 안 하고 VO를 했냐, S&P 500. 비용을 보시면, 수수료를 보시면 VO는 0.03이고 스파이는 0.09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 아끼려고 VO를 했고요. 퍼포먼스는 원래 YTD, 원래 연초부터 현재까지 보면 또 동일하고요, 그죠? VO나 스파이 10년 수익률도 동일합니다, 그죠? 배당 수익률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VO를 했고, 여기서 또 IAU, GLD, 금 ETF는 왜 GLD를 안 하고 IAU를 했냐? 이건 수수료 때문입니다. 0.25, 0.4 이렇게 차이 나죠, 그죠? 성과는 퍼포먼스 동일하죠, 그죠, 거의. 그리고 제가 물가연동체는 왜 TIP에서 SCHP로 바꿨냐? 이건 수수료입니다. SCHP가 수수료가 작죠, 그죠? 작고 배당은 더 많이 줍니다. SCHP가 팁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쭉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많은 시간 걸려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 제가 짰던 거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해보니까 이 중에 일부 상품은 ETF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백테스팅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PYD는 SCHD로 바꾸고 비트코인은 뺐습니다. IAU로 바꾸고 해서 백테스팅 해보니까 비중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중을 해서 백테스팅 해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CAGR은 한 7%, MDD는 마이너스 12%. 올해가 지금 MDD가 제일 안 좋거든요. 이게 정적입니다. 정적 방식. 동적 방식은 제가 이거 백테스팅 하는 툴을 잘 몰라서 정적 방식으로 해봤고요. 동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CAGR은 지금 요거보다 좀 낮아지고 MDD 역시 이거보다 낮아지겠죠. 그죠? 더 안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에 게 ETF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요 몇 개를 더 빼고 동적 방식으로 이렇게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넣어서 넘기간 해보니까 이렇게 포트 짜서 해보니까 뭐 이거는 한 CAGR 한 6%, 6.6%, 월스는 올해 또 한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공부했고요. 나만의 동적 올레드 포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들었던 게 이제 리밸런싱은 매월 하는데 동적 포트를 운영할 때 매월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냐? 월말에서 월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월말 효과라 그래서 월급 타고 월말에 이제 거래량이 많거든요. 이때 리밸런싱 하는 게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올레드 포트를 가져갈 때는 채권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원래 40%까지 50% 이거 높은데 코로나 같이 이제 제로금리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채권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채권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채권을 빼고 배당주를 하든지 뭐 현금성 자산을 하든지 이건 그때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 채권 조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로 잡으면 2.5%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권을 가져가면 되고요. 2.5%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은 다른 제품으로 이제 상품이나 상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걸 포트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전략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투자의 결실을 이룰 것입니다. 예, 더운 날씨 힘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